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장중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중 전략들 그리고 다크호수 공략수까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 함께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된다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종목 상담 해주시면 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시장 흐름과 종목 이야기라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닥터스탁 시즌3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데일리온 이용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먼저 파악하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지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다행히도 빨간불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낙관론과 경계론에 대한 이 동시에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매도 조치 이후로 11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다시 2,500선 회복에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강하게 수급을 끌어들이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주도주가 일단 한 차례 돌고 나서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관련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 또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정책 기대감과 함께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인성정보 현재는 12%의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고요. 그 외 소프트셀이나 케어 랩셋 또한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울트먼을 영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챗 GPT 개발에 이제 큰 관여를 했던 올트먼이 사실 이사회에서 본인과 이제 측근의 얘기로는 쿠데타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올트먼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AI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데 반해서 이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AI가 너무나 과도하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적인 또 시장에 맡겨놓는 올트먼의 스탠스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사회의 의견이 부딪히다 보니까 올트먼이 갑자기 이제 본인은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에 해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갑자기 해임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넘어가면서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성장하는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 스타트업이다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 세계 가장 굴지의 기업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무궁무진하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올트먼 영입이 큰 호재가 될 가능성들도 있다. 특히
최근에 성장하는 섹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확실히 내연기관을 대체하면서 성장 섹터로 뽑히고 있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저도 이제 살던 사람이거든요. 삐삐 시대부터 삐삐를 썼었는데 그러다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크게 발전을 하고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또 한 번 사회가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뭐 폴더폰 접는 것도 나오고 또 기능들에서 늘어나고 있고 방수도 되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업을 할 정도의 뭔가 모멘텀이 없는 구간이었는데 AI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로는 패드와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전 세계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는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하는 포괄적인 변수가 있지 않는다면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악재가 있는 구간이지만 악재가 끝나면 이게 어느 순간 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패드 와치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나오네요. 보시면은 이게 12월입니다. 12월 시장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패드를 예상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12월 13일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99.8%의 확률로 동결입니다. 내년 3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날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요. 동결이 69.1%고 29.4%가 오히려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예측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월을 보면은 5월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금리 인하도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7월이 되면은 오히려 금리가 두 번째 인하할 가능성들이 가장 큰 확률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이 줄어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내년 상반기, 공매도 금지도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니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가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증시가 더 치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 구간을 줄지는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 중간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볼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정말 고금리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리 인상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긍정적이겠지만 만약에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이렇게 뭐 한두 달에 막 25bp씩 푹푹 내려가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면서 내년 상반기 말 그리고 하반기 초에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쨌든 지금 11월이고 우리는 오늘 내일을 주식 투자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투심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현재 코스피 1,890억 매수 중이고 기관도 1,395억 매수 중이고 어제도 같은 경우도 외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 마감이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외인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공매도 금지라는 모멘텀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처럼 조금 더 매수세를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저께인가 제가 지난 전 방송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공매도 금지가 돼서 부작용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말이나 내년 하반기쯤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시기와 한번 겹쳐가지고 디플레이션 우려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말 하반기에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어쨌든 하방에서 외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 화면 한번 좀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06년, 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일 지겨웠을 때가 이 구간입니다. 소위 말하는 박스피 구간인데
박스피 구간 한 6년 정도 박스피 구간을 하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한번 올라왔다가 미중 무역 분야 때문에 한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유동성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횡보를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아예 안 움직이는 것보다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있는 구간들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어쨌든 간 코로나에 대비해가지고 저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3,300이 되게 멀어 보이지만은 이 구간까지 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전고점 한 600선, 2,600선이면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상단과 현재 비슷한 상단까지 왔었거든요. 여기서 삼각 수렴 자리가 나온 이후에 이곳을 돌파한다면은 내년 상반기 좀 더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때지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밤 있었던 울트먼 사태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의견들, 그리고 내년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찬 정보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특방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와 정보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오전장 키워드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세 종목 준비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CJ 시푸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에 대해서 오늘 특징주로 여기저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일본의 3차 오염수 방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또 혹시나 오염수가 검출되지 않을까라는 부담 때문에 식품 관련주들, 수산물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해보관이랑 원양으로 그 생선들을 취득하는 부분들도 있고 바로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산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송들을 보니까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오늘 윗꼬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많이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을 보면은 오늘 이슈를 제외하고 구간을 보더라도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좀 돌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급하게 뛰어들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가져가 보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윗꼬리가 나왔지만은 만약 이 갭이 조금 메워지는 자리들 한 2,700원 정도 된다면은 신규 진입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3차 방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년 초에 또 4차 방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져가셔도 무방하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 이슈가 나와서 이벤트 소멸 때문에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장기로 보시는 분은 장기로 가져가셔야 되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사실 한번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털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또 진입할 수 있는 각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뉴스 때문에 올라갔지만 조정 후에는 충분히 한 번 더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은 오염수가 검출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로 검출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데이터가 도쿄 전략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기반이 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출을 시도하고 또 검토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계속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으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만 오늘 단기 변동성을 주고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슈로 오늘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이번에 상장할 때 공모가 밴드 중에서 하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공모가 밴드가 36,000원에서 44,000원이었는데 수요 개최했을 때 기관의 참여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2차전지 섹터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구간 정도면은
들어가 볼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가격 조정이 없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었으면 사실은 손대기가 어려웠는데 내려와가지고 조금씩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코프로 매트리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관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2차전지에 대해서 지금도 기관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에코프로 150만 원 간다고 얘기한 기관도 한 팀도 기관도 없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수급이 붙으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장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개인이 수급을 강하게 넣지 못하는 상황이고 외인 기관들이 시장을 이끈다라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은 개인의 주식 투자 비율이 전체 주식 시장에서 60%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들이 그만큼 돈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이 얇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강하게 관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들을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거의 어제도 상한가를 찍고 양봉 3개째인데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종가상 첫 음봉이 떨어질 때까지는 가져가 보셔도 된다. 다만 지금 뛰어들 종목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 조정을 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사고 싶으시다면 조정을 준 종목들 중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로 접근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 에코프로 매트리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첫 음봉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시장 공모가보다 지금 한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 수급이 무엇보다 우선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오전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일까요?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아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의 CEO를 영입했다라는 것과 같은 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AI 음성보, 챗봇,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AI 관련주들입니다. 브리지텍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 오늘 대부분 이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브리지텍에 대한 관점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시장에 관심이 있을 때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정을 준 걸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그렇지만은 한 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많이 내려와서 조정을 줬다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갭으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481선을 돌파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한 번 더 내려와서 481선 여부를 지지 여부를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들어가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를 한번 바꿀 수도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 될지, 물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부정적인 방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나올 뉴스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한 섹터다. 그래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신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늘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조정을 줬을 때 장기 평선 인근에서도 매수 가능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충분히 장밋빛 전망을 그려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브리지텍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고민되신다는 분들은 오늘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매수가 비중, 종목명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코드는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저희가 온라인 무료 방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먼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8만 원 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지속적으로 등락을 오갔는데 일단 오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양팔이 달린 채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적인 면에서는 어떤 관점이 유효한 지점일까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제 도로에서 로봇들이 보행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특별법도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고 상업적으로도 아직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보유하시는 게 맞고 지금 정고점까지도 지금 거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하락으로 추세를 잡으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상방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지지 구간 121선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 2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튈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20만 원으로 놓고 대응하셔도 되고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이 1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61선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입을 하셔가지고 20만 원 어강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다가 이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고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도 접근은 유효하다. 산업으로 봤을 때는 물론 장기적인 유망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24만 원까지 갔다가 또 12만 원까지 24만 원, 12만 원이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 구간도 최대한 수익을 내보자라는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20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가져쳐도 큰 무리는 없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도 접근 가능한 섹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일단 20만 원 선 목표가로 잡고 일단 홀딩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하이브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25만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글로벌 걸그룹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하이브의 현재 주가 차트 모습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방시혁 의장이 이제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 K-팝 시장이 되게 위기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 어떻게 보면 팬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면 이제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보여준 부분들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돌들을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세대에도 아이돌이 있었죠. H.O.T, S.E.S, 핑클, 잭스키스, 터보 이런 아이돌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돌들은 나름대로는 되게 색깔이 뚜렷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창법도 되게 비슷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소규모 연예 기획사들이 각자에 맞는 이제 연예 기획들을 했고 사실 다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는. 잘 이제 아이돌이나 이제 이런 산업들이 크게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에 기반해가지고 아이돌들이 키워졌음에 반해서 지금은 워낙 대형 기획사들이 많다 보니까 창법이라든지 또 안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돌 팬덤 문화들은 계속 융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물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은 방시혁 의장의 말대로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치는 온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산업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빠서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이미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때 10만 원대까지 10만 7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3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3배가 올랐잖아요. 그 구간에서 지금은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나 JYP 같은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연예기획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종목을 얼마까지 길게 투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앞으로도 한류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런 컨텐츠 문화들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 문화를 보고 움직인다면은 저는 정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5년, 10년 투자하실 수 있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가져가 보셔도 사실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을 1년까지 끌고 갈 게 아니고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간 추세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손절가 한 18만 원 정도 전고점 인근에서 지지받는 구간 한 18만 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놓고 만약 이 18만 원 정도가 깨진다라고 하면 일단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더 비싼 값을 사더라도 빠져나왔다가 추세를 돌려가지고 상방으로 움직이는 걸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과 K컬처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종목을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보유 기간들을 생각하시면서 포지션을 좀 다르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만 원 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의 지지가 깨지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일단은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추가적으로 상담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들이 있죠, 전문가님? 여러분들 아무래도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항상 제가 시황 실시간으로 리뷰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주식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 사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세계에 뒷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직의 세계와 주식의 세계에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뒷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수익 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목요일날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께 라이브 강연도 드리고 있는데 그 링크들 여러분들 찾아오시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톡에 와 계시면은 제가 그 링크들도 올려서 같이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창도 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밑에 있는 QR코드 요즘은 QR코드를 찍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런 거 해가지고 QR코드 찍는 창이 필요하지만 요즘 최신형 폰은 그냥 카메라를 클릭을 하지 마시고 갖다만 대면은 링크가 띄워집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화면을 터치해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주식이라는 거 혼자 하면 외롭지 않습니까? 같이 하시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들 찾아가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주식 투자 노하우 그리고 목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모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2023입니다. 입력하고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양옵틱스 매수가 1,700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사실 올해 내내 주가 자체는 굉장히 조금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카메라 모듈 쪽인데 현재 구간에서 조금 저희가 기대해볼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충전기 화재대응 솔루션 개발 이런 것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에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기대감들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가랑 별 차이가 안 나시잖아요. 저는 정리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뭐 많은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주 밑에 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고점에서 조정들을 많이 줬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차원지 같은 경우는 조정도 많이 줬지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종목이 수급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이라는 얘기인데 현재 삼양오틱스라는 종목 오늘 거래량 14,500주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검색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거래량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제외합니다. 제낀 다음에 검색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 정도로 거래량은 중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소외주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만들어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랑 얼마 차이가 없으시니까 정리하셔가지고 정말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돌아 올리는 그런 종목들 거래에 좀 실려 있는 종목들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양옵틱스까지 함께
확인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재 신성 델타테크 들어와 있고요. 49,100원, 비중은 15%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초전도체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올해 초내 10,000원대 가격을 유지하다가 단숨에 6만 원 후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조정을 계속 겪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유효할까요? 사실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였죠. 대장주였는데 초전도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국제 학술지나 이런 데에서 연구기관들에서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상온에서 초전도체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표한 것들이 실제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실험상에서 결과가 좀 나오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뉴스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뉴스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빈대 테마들도 유행했었는데 지금 빈대가 그렇다고 없어지거나 줄어든 게 아닌데도 뉴스가 덜 나오면은 빈대 테마들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질병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선거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게 퍼지고 있거나 또는 관심이 있거나를 떠나서 뉴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가 좀 나오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밖에 노려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거기다가 이제 쌍봉까지 정확하게 나오면서 지금 죽을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5,000원대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121선을 만약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121선 정도를 한 번 더 지지해주고 정고점 인근 정도까지 정고점에 매물 많은 한 5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목표가 5만 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120에서 이탈하면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추세를 보셔라. 혹여나 물타기나 이런 것들은 금물이다라는 말씀. 테마로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면은 끝없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비중 늘리기보다는 5만 원까지의 가격 회복이 나와줄지 해당 여부를 먼저 체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경 하이테크 19,5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주가 모습은 어떨까요? 주당 이제 두 주의 무상증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무상증자를 많이 하면서 시장에서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또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4%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PBR이나 PER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BR도 거의 1대 초반인 상황이고 PER 같은 경우도 10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섹터에서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19,500원 매수가가 사실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매수가 인근이 어디냐면은 전에 정고점입니다. 항상 정고점에서는 반 정도 매도를 하고 반 정도 매도를 하고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맞지 여기서 매수하시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19,500원이면 여기서 사실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사셨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여기서 하셨다면은 정말 매매가 좀 잘못하신 거죠. 정고점 인근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바로 돌파 안 했으면 바로 손절하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매수가 있는 데면 일단 반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매물대가 있는 정고점 인근이니까 다만 전량 매도를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종목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전저점 인근에서 그래도 꾸준히 하방을 만들어줬고 있고 그리고 비싼 가격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PBR이나 PER이 아직 좀 저평가인이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매물 때문에 반전 정도는 2만 원 목표가 잡고 정리를 하되 반전 정도는 돌파해서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무상증자 이슈로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2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11만 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18%라고 하십니다. 어제도 이 스트레이트 키즈가 빌보드 200 1위에 등극을 하면서 주가 반등이 있었고 오늘은 또 박진영 대표가 한 유튜브에서 지금 돈이 있다면 나는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기술적인 차트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차트상으로 보면 깨졌죠. 아까 이제 하이브는 마찬가지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하이브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K컬처라는 어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확신이 있고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스트레이트 키즈나 이런 이제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5년, 10년을 보고 가져가시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JYP 같은 경우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인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한 달, 두 달밖에 안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던졌다가 다시 한번 잡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 여기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8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8만 원대 전에 한번 지지가 나왔고 돌파를 해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241선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단기 반등이 오히려 241선은 저항을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정리했다가 8만 원 인근에 들어오셔도 되고 나는 정말 5년, 10년 가져가고 싶다. 특히 제가 예전에 이제 고시가인 종목 방송할 때도 개인적으로 엔터주 중에 1순위는 JYP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그룹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방탄소년단가 갖고 있는 BTS가 갖고 있는 하이브가 제일 그룹으로서는 파워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엔터주의 수장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면은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능 하면서 또 새로 그룹들이 나오거나 트와이스 신곡을 발표를 했을 때는 같이 나와가지고 홍보도 해주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골든걸스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노래 잘하는 디바들을 모아서 걸그룹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이제 브랜드들을 직접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방송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광고가 되는 것은 광고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박진영은 현재도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한 그룹의 흥망성쇠를 떠나서 중장기적인 이 회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그 당시에도 JYP를 1순위로 뽑았고 지금도 1순위입니다. 다만 차트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8만 원대 재진입, 중장기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도 보유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8만 원대에 들어오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의 관점 유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전자 11만 8천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2분기, 3분기 실적 다 좋았고 올해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역대 최고의 매출이 기대된다 하면서 긍정적인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주가의 모습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JYP랑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도 좋고 지금 전장 부품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전장 부품의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10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야간에 돌린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전장 부품에 관련된 모멘텀들 살아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 사업부를 모바일 사업부를 버리면서 저 전장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까지 사업까지 뛰어들고 있으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살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구간까지만 보죠. 아까 제가 JYP는 하이브를 설명드릴 때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 잡히면 다시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LG전자는 한참 하락하다가 그 구간을 지나서 하락 구간이 멈추고 지금 다시 지지를 받고 하락에서 추세를 상방으로 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굳이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서 전고점 12만 5천 원대까지 일단은 열려 있다고 보고 여기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12만 5천 원 전고점 인근 잡으시되 여기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일부 매도 그리고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 그리고 모멘텀, 거기다가 바닥까지 잡아주고 기간 조정까지 받은 종목이다. 버릴 종목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LG전자 설명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85,500원, 비중 24%다라고 하십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지속적으로 핵심 경영진들의 검찰 송치가 이어지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이 카카오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오늘은 조금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법적인 리스크입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저도 이제 뭐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면은 실제 저도 이제 검사나 판사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털다 보면은 여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죄들이나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 되는 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여죄 같은 경우를 별건 수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표진들이 분명히 주가가 12만 원인가요? 그때 올 때까지 주식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면서 매도하고 나간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회사가 조금만 경영을 잘했으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제 트렌드를 가져온 거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기업을 가져왔고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음식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서 정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한 수수료 책정들이나 또 주가에 대해서 경영자들의 잘못된 접근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단 8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의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간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단 AI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올 때 AI 관련주도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은 성장주들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네. 시장 상승에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보유를 하시되 8만 원대까지 끌고 목표가 끌고 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정 고점까지만 한 공고점 인근이면 한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잡고 그 정도 일단 목표가로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사실은 6만 5천도 엄청나게 지금 먼 거리거든요. 5만 원인데 6만 5천이면은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20%가 넘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 7만 원 사이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시장 반등 시에 동반 상승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나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6만 5천 원 선으로 목표가를 잡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넷마블 들어와 있고요. 13만 5천 원, 비중은 8%입니다. 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지스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또 주말 사이에 T1이 롤드컵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졌습니다. 오늘 넷마블 추가 상승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5% 이상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가 모습은 어떨까요? 롤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네. T1이 4회 우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MVP 제우스가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페이커 아직도 건재하다. 페이커가 8년 차인가 9년 차인가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건재하구나. 그래서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롤로 그래도 e스포츠계가 다행히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타의 세대고 e스포츠의 세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는데 전 게임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지난번에 제가 게임주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게임주들이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고 지금은 밑에서부터 돌아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금 지루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고 성장주들 올라올 때 마찬가지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섹터인데다가 화면 한번 보시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뭐 여러분들 숫자는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커서를 클릭하는 이 외국인 수급이 지금 거의 뭐 11월 내내 외국인들이 매수를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 기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도 바닥을 잡고 지금 돌아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7만 원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되겠지만 7만 원 구간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보다 빠르게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기 때문에 1차 목표가 7만 원 잡고 그 자리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보자라는 말씀, 지금은 보유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 7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크호스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하이브나 네. 이제 뭐 JYP 말씀도 드렸는데 K컬처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마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호하잖아요. 그쵸.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메리카 컬처에 대해서 네. 우리가 환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K컬처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웹툰 관련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DNC 미디어의 나 혼자 레벨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라고 얘기 듣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을 쭉 보니까 나 혼자 레벨업 하는데 실제로 나 혼자 레벨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나 혼자 레벨업 웹소설 끝나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관심 있는 종목에서 다 봤는데 개인적인 평을 하면 웹소설은 평작입니다. 거의 뭐 양산형 판타지, 양판소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웹툰은 정말 명작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웹소설 다시 나 혼자만 레벨업, 나그라고노크 이제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소설이 3대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웹툰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웹소설 라그나로크는 사실 제가 보기엔 평작입니다. 근데 다시 웹툰이 됐을 때는 이게 명작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면은 2024년 1월에 애니 방영 예정입니다.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애니화 된다고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애니를 만드는 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라젠카 이후에 또 녹색전차 해모스 이후에 한국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 걸 제외하면 맥이 끊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가 A1 피처스입니다. A1 피처스가 어디냐면은 일본 회사입니다. 일단 일본 회사고 소드 아트 온라인이나 마마마라고 하거든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그리고 모노가타레스 이제 바케모노가타리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드 아트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4기가 방영 중이고 특히 1기 같은 경우는 소아온의 팬덤을 만들 정도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뒀던 종목이고 그 애니메이션이고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마법소녀 하면 혹시 보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 하나도 본 거 없으시죠?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네. 마법소녀 마도카 마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세일러문 같은 마법소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단 위에만의 서브 주인공이 그 예쁜 캐릭터가 목이 잘려서 죽는 그로테스크한 마법소녀물인데 되게 깊이 있고 딥한 애니메이션들이나 또 되게 라이트한 소드아트 온라인 같은 명작들을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회사이기 때문에 A1 피처스라면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특히 기술적으로도 화면 한번 보시면은 한참 내려왔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한참 내려왔던 종목들 중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종목들이 좋거든요. 한때 6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만 원대입니다. 한때 13,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5분의 1토막까지 났다가 횡보 장기적으로 1년 동안 했다가 지금 장기 이평선 돌파해주고 있거든요.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이제는 속도가 좀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종목들 내년 1월 아마 밀릴 수도 있겠죠.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나온 다음에 계속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밀리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 미리미리 선취매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NC 미디어 오늘 함께 받았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3만 원 선, 2차 목표가 4만 5천 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구간 바로 오늘 종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들,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목요일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